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청력은 귀로 소리를 듣는 힘을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우리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청력 역시 감소합니다. 난청의 위험이 생기는 거죠. 건강정보 예속운동, 오늘은 난청, 특히 노인성 난청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문석균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위해서도 청력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청력을 잃게 된다는 것은 이제 눈과 더불어서 외부 세상과 통하는 한 방법이에요. 네. 근데 그 방법이 단절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개개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청력이 나빠지는 것에도 개인차가 있습니까? 같은 나이대라도 청력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력도 개개인별로 다 나빠지는 정도도 다르듯이, 그래서 네. 안경 쓰는 정도도 다 다르듯이요.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개인별로 청력을 악화시키는 이제 노출된 정도에 따라서 이제 노화되는 정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청력 정도가 차이가 다 납니다. 네, 이게 관리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인가요? 네, 그것도 아주 영향을 많이 줍니다. 네. 청력이 떨어지는 신호랄까요? 스스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보통은요, 이제 소리를 감지는 하는데,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알기는 하는데, 그게 네. 무슨 소리인지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질 때, 무슨 소리인지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질 때. 또는 이제 방향이, 소리는 나는데 어느 쪽에서 나는지 잘 모를 때, 이제 네. 이럴 때 보통 우리가 신호를 느낀다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왜 보통 이제 잘 들리던 것이 이전보다 뚜렷하게 들리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TV 볼륨이 좀 작게 들리는 것 같아서 평소보다 크게 울리기 시작할 때, 근데 주변 사람들은 잘 듣는데 본인만 못 듣는 거죠. 어떻게 네. 보면 그런 상황일 때 느낄 수 있습니다. TV 볼륨을 막 키우게 될 때, 그럴 때 소리가 좀 안 들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노인성 난청은 고음부터 안 들리기 시작해서 중저음까지 전반적인 난청으로 이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해부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요. 예. 이제 보통 이제 소리가 귀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달팽이관이라는 곳이 이제 소리를 인지하는 기관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그 소리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소리를 인지하는 부위가 보통 한 2에서 4kHz 주파수대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가 고주파 영역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소리를 듣게 되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심에 따라서 그만큼 소리를 많이 들으신 거고 이제 그만큼 많이 듣다 보면 그 부위에 영향이 많이 가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고음의 영역을 해당이 되죠. 그래서 네. 대개는 고음부터 이제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네. 언제나 예방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강검진을 할 때 청력검사가 들리는 쪽으로 손을 드는 아주 간단한 검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정기적으로 받으면 좋은 청력검사가 또 있습니까? 네. 보통 이제 들리는 쪽으로 손을 드는 것, 뭐 이것도 한 방법이기는 한데요. 네. 이제 정확한 검사는 되질 않지요. 그래서 이제 이 청력도 뭐 경도의 난청, 중중도 난청, 심도의 난청 뭐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대개는 이 심도의 난청 정도 가야 그 정도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경도의 난청인 경우에는 사실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TV 볼륨이 좀 커지는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소리 구분이 정확지 않는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야 되고요. 이비인후과에 가시게 되면 이제 수능 청력 검사, 어음 청력 검사 이런 청력 검사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따라서 왜 시력도 보면서 정확히 측정하듯이 청력도 이렇게 청력 검사를 통해서 측정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네. 수능 청력 검사, 어음 청력 검사 이런 것들을 받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비인후과에 가시면 다 하시게 됩니다. 난청에도 원인에 따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요. 오늘은 특히 노인성 난청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난청이 한쪽 먼저 오는 건가요? 양쪽 모두 진행이 되는 건가요? 대부분은 양쪽으로 오게 됩니다. 양쪽으로요. 네, 그러니까 듣는 게 대부분 그냥 보통 이게 어느 한쪽만 맞고서 듣는 생활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거의 없으니까요. 양쪽 귀로 다 듣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똑같이 이제 어떤 위험 인자라든지 이런 거에 노출이 되는 게 양쪽이 똑같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보통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노인성 난청과 치매는 어떨까요?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요즘 이비인후과 의사들 중에서 특히 이제 귀를 전공한 교수들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치매와 관련성 이제 최근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노인성 난청과 인지 기능 저하는 높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노인성 난청에 이완된 경우 치매 발생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근데 물론 이게 노인성 난청이 먼저인지 인지 기능이 저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요즘은 치매하고 관련이 있다고 저희들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노인성 난청을 미리 예방하고 난청의 진행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인성 난청에 대한 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비인후과를 가게 되면 순음 청력 검사와 어음 청력 검사라는 걸 합니다. 이게 기본 청력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걸 보면 대부분의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어느 정도 원인을 판단을 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서 뭐 임피던스 검사라든지 아니면 청성 뇌관 유발 반응 검사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 검사들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순음 청력 검사와 음 청력 검사는 뭐 한 10분, 15분, 길게는 한 20분 내로 대부분 다 검사가 끝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청력이 많이 떨어지면 이제 이런 검사들이 어떤 자극을 줘서 환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측정을 하는 거라 환자들에 따라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경도 난청인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네. 데시벨로 생각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기준에서 난청으로 진단이 되는 걸까요? 네, 이 데시벨이 이제 그 음의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거고 숫자가 클수록 나쁜 겁니다. 숫자가 클수록 안 좋은 거네요. 네, 안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데시벨이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청력을 갖고 계신 거고요. 만약에 90데시벨이다. 이거는 숫자가 크잖아요. 이건 굉장히 청력이 나쁘다는 걸 뜻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 데시벨 기준으로 놨을 때 25데시벨을 그거보다 숫자가 작을 경우를 청력이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5데시벨보다 클 경우 이제 난청으로 구별을 하고 있고 또 이제 40데시벨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40데시벨보다 큰 경우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를 이제 좀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노인성 난청이 어느 정도일까? 통계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대개 한 25데시벨 이상 역치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7%, 38% 정도 나오고 있고요. 40% 이상일 때는 한 8에서 9% 정도 노인성 난청을 가진 걸로 조사가 되고 있죠. 네, 남녀 차이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글쎄 저희도 직업력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남성들의 청력이 더 어린 연령대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아무래도 그리고 청력 감소의 진행 속도도 한 2배 이상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 쪽이 더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만성 질환으로 관리 중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항생제가 난청의 유발 요인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네,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요. 이제 이런 경우를 저희가 이독성 난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독성 난청이요? 네, 이독성 난청. 귀에 해로운 약을 쓸 때 청력이 떨어지는 것. 근데 그 중에 이제 모든 항생제가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특정 항생제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생제들은 사실 의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 의사가 아닌 다른 내과나 뭐 다른 정형외과 선생님들이든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학생 때부터 이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를 쓸 때에는 반드시 이비인후과 의사랑 상담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컨설트를 낸다고 하는데 이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한 약이 2주 정도 들어갔을 때 환자들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체크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약제들은 안전하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 전문 예속은도 오늘은 난청, 특히 노인성 난청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교수님, 노인성 난청의 치료법은 없고 보청기로 대신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그렇습니까? 네, 불행히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노인성 난청의 경우는 이제 약물로 의한 치료
또 혹은 또 청력 재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요. 뭐 네. 치료라면 이제 보청기 같은 청력 재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청기를 통해서 청각 재활을 조기에 시행하게 되면 보청기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노화 진행도 효율적으로 좀 막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난청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40데시벨 40 이상, 정도요? 네, 40데시벨 이상 정도 되면 사회생활이 좀 불편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력 이비인후과 가셔서 수능 청력 검사 같은 걸 하게 되면 이 수치를 알게 되고요. 이거에 따라서 40데시벨 이상 정도면 보통 보청기를 권유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불편할 정도다라고 하면 일단 보청기를 착용을 하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안경 쓰는 건 자연스러운데 이 보청기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고 망설이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예, 이 부분 때문에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이제 좀 고생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예. 실제 이제 안경 같은 거는 워낙 옛날부터 어린 나이 때서부터 흔하게 써오던 거라 그런지 안경에 대한 인식들은 좋으신데요. 이 보청기는 사실 인식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그 이유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좀 세죠. 그 안경하고 달리 좀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해요. 네. 그래서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적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잘 안 끼고 망설여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응하는 게 쉽지 않죠. 네, 아무래도 좀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근데 잘 적응하시면 이것처럼 좋은 것도 없기는 하거든요. 사실 안경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저도 안경을 끼고 있는데 눈이 나빠서 저도 안경을 끼면서 불편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걸 적응을 하면서 지내다 보면 이제 잘 모르듯이 보청기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미지 또는 이제 적응하는 기간이 조금 길어진다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힘은 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보청기 종류도 참 다양하던데요. 선택 기준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 하면은 청력도입니다. 그래서 청력도요. 네, 그래서 청력이 좀 경미하게 나쁘신 분들, 경도의 난청인 부분은 아무래도 크기가 작은 거, 예. 귀 속 안으로 들어가는 걸 선택을 하겠지만 중중도 이상의 좀 난청이 좀 많이 진행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귀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는 출력이 충분치가 않고요. 네. 이제 겉에 좀 보이는 걸로 좀 끼는 경우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뭐 골도 보청기나 또는 크로스 보청기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보청기 착용과 같은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점점 더 난청이 심해지는 건가요? 일단은 그 보청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노인성 난청이 빠르게 진행된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청신경 세포는 재생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지속적으로 청력이 또는 지속적으로 소리가 자극이 돼야 아무래도 진행되는 속도가 좀 늦어지는 거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가장 좋은 청각 재활 방법이 보청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청기는 어떻습니까? 영구적인 건 아닌 거죠? 네. 보통 이제 보청기 수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사용 방법 또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는데요. 예. 보통 한 5년 정도 생각을 5년 하고 정도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보통은. 근데 이제 아무래도 관리를 잘 하시고 이제 정기적인 점검이라든지 배터리 교체를 잘 하시든지 아니면 습기가 끼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관리를 잘 하시면 훨씬 더 길게 쓸 수 있지요. 네. 청력도에 따라서 보청기도 바꿔주고 하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청력이 이제 나빠지는 속도가 좀 늦춰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안경을 저희들이 도수가 조금씩 나빠져서 안경알을 교체하듯이 보청기도 그렇게 교체를 해야 합니다. 관리법에서 조심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습기를 피하는, 역시 기계이기 때문에요. 습기를 피하라. 네, 습기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 보관 시에 구매 시 제공하는 습기 제거제와 보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피커 쪽에 아무래도 귀지 같은 게 자꾸 낍니다. 그래서 그런 보청기에서 제공하는 이제 솔 같은 걸로 매일 한 번씩 청소를 해주는 그런 관리만 해주신다면 오랫동안 잘 쓰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리포터 동현 씨가 취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가는 기가 먹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몇 번씩 다시 묻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말로 이해할 때도 있는데 그게 난청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명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명 때문인가 했는데 이명이 난청의 원인이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명도 있고 이석증도 있고 전반적으로 귀가 안 좋은데
특히 이명 때문에 난청이 온다는 게 맞는 건지 자꾸 귀에서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옆에서 말하는 것도 안 들리고 저는 좀 답답하거든요. 네. 가는 귀가 먹는다는 말을 합니다. 잘 안 들리는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데시벨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요. 예. 그거 이상이 되면 이제 가는 귀가 먹었다라는 표현을 40데시벨 이상이 되면요? 네. 예. 특히 이제 노인성 난청의 특징이 고주파 영역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네. 특히 그 고주파 중에서도 뭐 2kHz에서 4kHz가 이제 회화 영역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부학적 모양 때문에 거기가 제일 먼저 손상당하고 또 진행이 빨리 될 수밖에 없는 영역인데 네. 그 부위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가는 귀가 먹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보통 청력을 측정해 보면 한 40데시벨 정도에 머물러 있죠. 네. 텔레비전 소리를 자꾸 크게 하는 걸로도 난청을 의심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르신들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소리를 높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가 측정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본인이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아무래도 텔레비전 볼륨을 키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키운다고 해도 워낙 이제 청력이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은 그 소리만 커졌지 명확하게 소리가 안 잡히니까 볼륨을 더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주변 분들이 본인들은 굉장히 크게 느껴지세요. 근데 그 당사자, 청력이 떨어진 분은 별로 크다고 생각을 안 들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난청 검사를 하셔서요. 이비인후과 꼭 가셔야 되고 난청 검사를 하셔서 정말 이게 보청기나 아니면 다른 보장구 같은 것이 필요한지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네. 자, 질문 주신 분은 이명도 있고 이석증도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명이 노인성 난청의 위험을 높인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교수님? 이게 이명이요. 이명 때문에 노인성 난청의 위험이 높아진다기보다는 노인성 난청으로 인해서 이명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고주파 영역의 청력이 떨어지면 이명이 잘 생기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를 치료를 하지 않으면 난청이 더 진행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네. 그럼 이명과 노인성 난청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주파 영역의 손상이 두드러집니다. 노인성 난청일 때.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이명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이 지속된다는 건 고주파 영역의 손상이 더 진행이 된다는 얘기니까요.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고 사실 그래서 귀에서 소리가 나면서 가는 귀가 먹었다. 이제 이러면 반드시 이비인후과 가셔서 난청 검사를 하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약을 쓸지 아니면 보청기를 빨리 낄지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럼 젊은 분들 중에서 이명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면 노인성 난청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젊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끄러운 데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군대에서 사격 같은 거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안에 소리를 듣는 세포들이 좀 빨리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성 난청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노인성 난청의 기전처럼 청각 세포들이 좀 빨리 망가지게 되면 이명이 어린 나이에 생길 수가 있고요.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한 꼭 이비인후과 가셔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럼 노인성 난청과 이석증은 어떨까요?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건 연관이 없습니다. 이석증과는 연관이 없군요. 네, 연관이 없습니다. 연관은 없는데 이제 아무래도 귀 안에 구조물이 이제 그 달팽이관 바로 옆에 세방고리관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석증은 그 세방고리관이라는 데서 생기는 거고 노인성 난청은 달팽이관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서로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이석증도 어쨌든 그 나이에 따라서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유병률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이제 나이 먹어서 동시에 생기니까 같이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은 하십니다. 근데 병리 기전은 전혀 관련은 없습니다. 네. 자, 오늘 노인성 난청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일상에서의 습관으로 좀 청력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노인성 난청은 노화와 함께 일어나는 청각계의 자연 손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청력 저하이긴 한데 소음 노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소음이 심한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작업장의 소음을 차단하거나 제거하는 방향으로 환경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마개 같이 청력 보호 장비를 철저히 착용하시면 노인성 난청이 좀 늦게
생기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한 요즘 젊은 분들 이제 과도하게 이어폰 사용 많이 이어폰이요. 하십니다. 아. 네, 그래서 이어폰 사용하는 게 좋지도 않을 뿐더러 네. 만약에 정 사용하신다면 음량을 줄이셔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건강조번 예속은로 오늘은 난청, 특히 노인성 난청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중앙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문석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